제가 취직을 하고 나서 꾸준하게 연봉이 늘었고 또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수입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저축하는 양이 그만큼 따라 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제 수입이 늘어나는 그 비율만큼이나 소비가 따라서 증가했기 때문이었어요. 부자들이 왜 하나같이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줄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이고 줄어든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간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알게 되었는데, 물론 저도 아직 갈 길이 멀지만은 제가 알게 된 노하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노하우는 통장을 나누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10개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수입, 모기지, 고정비, 비고정비, 현금과 기부, 그로서리, 재용돈, 아내용돈, 부모님과 관련된 돈, 저축. 이런 식으로 통장을 나눠놓고 2주에 한 번씩 페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각 항목별로 정해진 만큼의 돈이 자동으로 이체가 되게 해놓았어요. 이렇게 할 경우에 첫째, 각 항목별로 돈이 얼마만큼 쓰여지는지를 알 수가 있고, 둘째, 돈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조금씩이라도 아끼는 돈이 의미가 있게 돼요. 이렇지 않고 모든 돈이 한 군데에 뭉뚱그려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로서리로 10불, 20불을 아꼈는데 나중에 예상치 못한 외식으로 50불을 쓰게 될 경우에 어차피 아끼려고 노력해봤자 결국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버짓을 미리 정해놓고 정해진 버짓을 통장별로 나누어 놓는 게 저의 생활비를 아끼는 첫 번째 노하우예요. 두 번째는 물건 사는 날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저와 제 아내가 아마존에서 물건 사는 거에 한창 중독되어 가고 있을 때 사용한 방법이에요. 생필품을 제외한 물건 중에서 내가 사야겠다 생각이 드는 물건이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사지 않고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페이첵이 들어오기 전날 아내와 함께 앉아서 장바구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심사하고 두 사람 다 이게 사는 게 맞겠구나 동의가 되어지는 물건들만 2주 동안 쓰고 남은 버짓 안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또 그것들을 안 만큼 돈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는 매해 보험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자연재해가 많고 보험료가 자주 올라가는 컬러화마에 한정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년 혹은 2년을 주기로 집보험과 차보험을 바꿔줘요. 한 12월 정도가 되면은 주변에 보험회사 한 5군데 정도를 알아봐서 이메일을 보내요. 그리고 현재 보험 커버리지를 첨부해서 코트를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한 며칠 안에 코트를 보내주게 되는데, 그것들을 검토해보고 비용과 혜택 면에서 가장 괜찮은 곳을 골라서 1월부터 보험사를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좀 치사한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매번 할 때마다 간단한 노력으로 몇백 불씩의 돈을 절약하다 보니까 매해 하는 행사가 되었어요. 네 번째는 치과 보험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방법은 제가 시게이트에서 컨트랙터로 일할 당시에 사용한 방법인데요. 그 당시에 치과 보험이 지원이 안 돼서 치과를 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를 미뤄오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보험 없이 병원을 갔다가 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또 치과 보험을 들자고 하니 너무 비쌀 것 같아서 계속 미뤄오고 있다가 어느 날 한번 알아봤더니 이게 생각보다 싼 거예요. 한 100불 정도 하는 플랜이었는데, 이 플랜을 들고 나서 제가 미뤄왔던 치과 치료를 다 받고 나서 총 한 2,000불 가량의 돈을 절약할 수가 있었어요. 치과를 자주 가시는 분이라면은 이 플랜을 통해서 돈을 많이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플랜에 관한 정보는 밑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터넷을 싸게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칵스 인터넷의 경우에는 처음에 가입을 할 때 6개월, 1년 혹은 2년의 프로모션을 주게 돼요. 이 프로모션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한 20불에서 30불 정도의 가격을 더 주고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프로모션이 끝나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거나 옮겨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의외로 상담원이 기쁘게 다른 프로모션을 제안해 줄 거예요. 여섯 번째는 전화기에 관련된 지출을 줄이는 부분이에요. 최신형 전화기를 사용할 경우에
매달 갚아야 되는 고정비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돈을 갚는 동안에 통신사와 묶이게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난 그런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 비교적 싼 가격에 한 번에 돈을 페이하고 전화기를 살 수 있는 건 물론이고 통신사와 묶이게 되는 그런 불편함도 없어요. 제가 사용하는 LG G7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이베이에서 현재 약 120불 정도에 판매가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늙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1000불가량 하는 최신 전화기들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과 성능 면에서 그리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AT&T에서 크리켓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AT&T와 크리켓은 같은 통신망을 이용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나 커버리지 면에서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통신사를 간단히 옮김으로 인해서 약 한 달에 50불 정도의 돈을 절약할 수가 있었어요. 7번째는 머리 깎는 비용을 아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지 못한 방법이긴 한데요. 옛날에 제가 머리 깎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리깡을 사왔어요. 그리고 그걸로 아내에게 머리를 깎아주는 걸 부탁을 했는데요. 아내가 그만 실수로 머리 뒤쪽에 사각형 홈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개의치 않았고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거라고 격려를 했는데 아내는 그때 일이 충격이었는지 그 이후로는 다시는 머리를 깎아주지 않겠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용실을 이용하고 있고 대신 저의 아들만 제가 바리깡으로 머리를 깎아주고 있어요. 8번째는 옷을 사는 데 쓰는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어느 날 옷장 뒤쪽에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있는 옷들을 보고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시즌별로 즐겨 입는 옷이 바지 2-3벌, 위에 거 5벌 이 정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옷이 많아봤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옷의 숫자가 딱 그 정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알고 나서 아무리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게 되어도 제가 자주 입는 옷들을 대체할 옷이 아니면은 그 옷을 구입하지 않게 되었어요. 괜히 사서 몇 번 입지도 않을 그런 옷을 사는데 돈을 쓰는 일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9번째는 예상치 못한 식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내가 집을 비우게 되면은 아이들한테 음식을 뭐를 해줘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냥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음식을 사 먹이고 싶은 유혹에 부딪히게 돼요. 근데 이런 일도 자주 있게 되면은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음식 레파토리를 몇 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맛도 좋고 만들기도 쉬운 게 볶음밥인데요. 미리 고기와 야채를 사다 놓고 잘게 잘라서 냉동실에 넣어두면은 필요할 때 복잡한 준비 과정 없이 뚝딱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돈도 절약하고 애들 건강에도 좋고 또 애들이 좋아해 주기까지 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10번째는 렌트를 아끼는 부분인데요. 제가 세를 내주는 집주인이 되고 보니까 믿음직한 사람에게 렌트를 주는 게 렌트비 조금 더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집을 구할 때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건데요. 우선 집주인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어필하시고 또 렌트를 오랜 기간 동안 할 거면은 그 부분도 집주인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집을 다 보고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경제적 여건상 렌트가 조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렌트를 조금만 낮춰줄 수 있는지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직하게 보이는 테넌트에게 렌트 50불, 100불 정도 깎아주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렌트를 낮추는데 성공을 했다면 중요한 거는 정말로 집을 잘 관리를 하고 집주인과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집주인의 수고를 덜어주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생활비 아끼는 노하우 10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이민 생존기의 미생이었고요.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